안녕하세요. 오문호성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A부터 Z까지 성공 가이드 TV. 오늘부터는 당신을 리더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리더로 안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문호성입니다. 오늘 이제 휴일 날인데요. 이제 리더십 강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리더가 갖춰야 될 어떤 소양 중에 하나가 오늘은 메타인지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그런 원리, 화시결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좀, 그러니까 네트워크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에, 성공의 8단계 그거 알려주는 것으로 리더십을 착각하는데요. 리더십에는 다른 사람보다 일반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또 다른 한 차원 다른 메타 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이해하고요. 그것을 또 인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리더 되시는 분들은 이제 메타인지 요 동영상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럼 뭐냐 메타인지는 이게 안다는 게 뭐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다는 게 뭐냐? 모르는 걸 아는 겁니다. 무지해집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래 했는데 성장이 안 됐다. 그럼 왜 성장이 안 됐는지를 아는 것이 그래 진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것. 근데 성장이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고만 있으면요. 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메타 휴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차원, 다른 차원의 고차원의 얘기를 내가 이해하고 한 차원 높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요? 메타인지가 높은 메타 휴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는 것은 뭐냐?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아는 것을 행동해서 체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이 지혜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아요. 대표적인 게 정주영 있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합니다. 어, 서안의 그 방주 그 간척지 할 때요. 남들이 생각 못하는 자꾸 물살이 큰 바위에 넣으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배를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배에다가 물 채워가지고 막아서 뚝을 갖다가 완성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건 학력하고 상관없거든요. 아이디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대학을 갖다 중퇴했지만 메타인지가 높은 거예요.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어, 바로 모든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포드가 그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빌 게이츠가 그랬고요. 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리더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할 때도요.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인지해서 내가 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끝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공의 초대 방법, 사업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공부를 끝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리더가 된다는 것은 평생 학생이 되는 그 일을 갖다 하는 겁니다. 평생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치를 갖다 배워야 됩니다. 아, 그래서 먼저 세상의 이치를 알고, 그죠? 세상에 먼저 이치를 알고 또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릇의 크기만큼 내 그룹의 사이즈, 부의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꿈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사람들의 어떤 밑에 파트너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 돼야 큰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걸 받아들이고 잔소리하지 않고
내가 참고 이겨내고 하기 싫지 않은 일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도량을 켜나갑니다. 그것이 뭐냐?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꿈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thinking big 하라는 겁니다. think difference 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르게 차원을 갖다가 메타인지라고 또 생각의 크기를 갖고 내가 그릇의 크기, 덕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가는 6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3덕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월 1억, 월 10억도 벌 수 있는 그 사이즈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릇을 키우십시오. 자, 그리고 상인 정신을 갖다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동호회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좋은 물건 유통하는 유통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 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옛날에 상인들은 좀 무시했지만요. 이렇게 보따리로 이렇게 싸가지고 지게침 하는, 우린 이걸 연상하는데요. 어, 한 2000년 전에 진짜 부자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정신, 아주 좋은 문구가 있으니까 한번 상인들이 하는 어떤 마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점포는 문을 열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장부에는 매상이 있어야 한다.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전을 펴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빛이라도 베어 팔아야 한다.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 손톱 끝에 자라나는 황금의 이 톱날을 무료히 썰어내고 앉았다면 옷을 벗어야 한다. 옷을 벗고 힘이라도 팔아야 한다. 힘을 팔지 못하면 혼이라도 팔아야 한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그렇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가 묘지라고 써 붙여야 한다. 이런 어떤 정신.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매상이 안 오를 때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매상이 안 오르고 뭐 하면 어떻게? 놀고 있으면 묘지에 내가 내 상점 앞에 묘지라고 써 붙여놓는 것 같다. 이런 상인 정신을 갖다가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매일매일 스스로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터넷에서 하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실적을 내 스스로 관리하는 상인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축적돼서 큰 네트워크가 큰 매출이 일어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크라운이 돼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땀 흘려서 상인 정신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 정신에 대해서 이게 좀 더 배울 텐데요. 2000년 전 넘게 사마천의 사기에 부자에 관련된 거를 좀 이렇게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게 화식열전입니다. 화식. 화라는 거는 재물 화자입니다. 그리고 식은 어때? 증식이에요. 증식. 그러니까 재물을 늘리는 열전이에요. 그래서 부자들 수십 명을 이렇게 각 분야의 부자들을 갖다가 조사해서 화식열전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부자의 길을 갖다가 제시하는데 현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부분에서 대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이치를 갖다가 아는 자가 부자가 된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돈을 담는 그릇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도 하나의 생명체라 순리대로 높은 것은 낮은 거로 흐르듯이 그런 원리를 잘 익혀야 되는데 그 원리를 사마천은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상대의 부가 자기의 것의 10배가 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무서워하며 1000배가 되면 그들의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들의 종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진짜
2000년 전에 말했던 것이 어떻게요?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까? 만배가 되는 것, 그쵸? 이제 재벌이죠. 재벌된 사람한테 어떻게요? 다들 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만물의 이치다. 그래서 이치를 갖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치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순리대로 내가 행하고 그릇을 만들어서 떨어지는 물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데는 농업이 공업만 못하고 공업이 상업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수민 비단에 무늬를 술을 놓는 것과 같은 공업을 하기보다는 시장에 나가 실제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해라, 상업을 해라. 이것이 말단 생업인 상업이 그냥 말단인 것 같지만 이 상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마천, 사마이의 이 가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결국 삼국지에서도 우리가 제갈량이다, 뭐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조자령, 동탁, 서부터, 여포. 그런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사마이 가족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마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특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때도 벌써 부자가 되는 부를 갖다가 이루는 데는 농업보다 공업보다는 상업이 현대사에서도 다 적용되는 어떤 문구니까 잘 새겨서 우리가 화식열전 재물을 증식하는 방법을 잘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도움이 되십시오. 자, 그럼 우리의 네트워커들의 증식은 뭐냐? 복제입니다. 한 명 한 명 사업자를 계속 복제해서 늘려나가는 겁니다. 재산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재산은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투스타를 쳐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늘려나가는 겁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을 키우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하고 조직을 키워나가는 그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화식열전이죠. 네트워크에서는요.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2000년 전에도 얘기했듯이 최고의 현대사에서도 실천했던 부자들이 생각하는 가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죠?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라고 해서 스티브 잡스와 그죠? 빌 게이츠가 만나서 나누었던 이분들이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대화. 대단하죠, 이분들. 그죠? 21세기에 주도하는 플랫폼 기업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그냥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 그 소프트웨어 혁명을 만들었고요. 이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연결사회로, 초연결사회로 만들었던 두 부자들이 얘기한 건, 둘 다 태어나는 거는 뭐,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래요. 특히, 좋은 네트워크를, 직구 같은 좋은 네트워크를 만나고도 가난해지는 것은 당신의 게을름밖에 없다라고 저도 경고하고 싶어요. 저도 직군 만나서 9개월 만에 가난을 벗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셔서 좋은 도구를 선택하셔서 또 선택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난에 대한 생각, 부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3년 후에, 1, 2년 후에 어떻게요?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원망하지 말고, 코로나가 뭐 이렇게 됐을 때 원망하지 말고, 경기가 안 좋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 사이에도 돈 벌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Thinking big 하십시오. 크게 생각하십시오. Think difference 하십시오. 생각을 다 쉽게 다르게 하십시오. 남들과 메타인지 하셔서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